업로드 그 개요 쪽에 제가 앞에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폼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제 그 메소드 속성을요, 폼 태그의 메소드 속성을 이제 포스트로 주셔야 되고요. 자, 폼 태그의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으로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폼 태그의 enc 타입이라고 해서, 자, 요거는 이제 멀티파트 슬래시 폼 빼기 데이터, 자,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요 액션 이제 JSP 서버 상에 이제 이 파일을 업로드 할 때 업로드 처리할 JSP 페이지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폼 태그 안에 실제 이제 파일을 선택해서 업로드 해주려 그러면 그런 이제 또 그 업로드 할 수 있는 그런 필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인풋 태그 사용해서 자, 타입 값을 파일로 주시면은 클라이언트 쪽에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 네임 이제 요청 파라미터 이름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폼페이지부터 먼저 설명드리는, 폼페이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폼페이지에 제목과 파일,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찾아보기 버튼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브밋 버튼이 있습니다. 자, 소스 코드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자, 폼 그 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파일 업로드를 하려면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해서 여기 이제 1번 보시면 메소드 값을 포스트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enc 타입 속성 값을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줬고요. 그 다음에 자, 액션 속성 값을 프로세스 JSP, 자, 여기서 이제 서밋을 하게 되면 이 프로세스 JSP 페이지에서 이 파일을 서버 쪽에 복사해서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금 홈페이지에서는 자, 텍스트 입력 상자 네임 값이 타이틀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타이틀이라는 네임 값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 입력 상자 제목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해 주고 해서 인풋 타입 자, 파일로 주고 자, 네임은 파일 네임이라고 줬습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단에 자, 인풋 타입 서브밋 해서 밸류도 캡션도 서밋이라고 줬네요. 보통 뭐 우리가 이제 파일 뭐 업로드 뭐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겠죠. 자, 요건 이제 펌페이지니까 뭐 요런 형식대로 만드시는 거는 뭐 그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목과 실제 이제 업로드되는 파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목을 입력을 하고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서브밋을 이제 했을 때 서버 페이지에서 이런 이제 그 업로드 처리를 직접 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파일 업로드 할 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일단 라이브러리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옵니다. 자, 요 단순 자바 코드로 작성하여 처리할 수는 없고, 자, 여기 보시면 단순 자바 코드로 작성해 처리할 수 없다 돼 있죠. 단순하게 실제 그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로 가능한 거는요, PHP는 가능해요. 그런데 ASP나 JSP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나 유료로 상용으로 이제 구매해서 그 라이브러리를 붙여서 씁니다. ASP도 마찬가지예요. ASP도 무료로 쓰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보통 이제 안전성을 위해서 이제 보통 이제 납품하는 거다 그러면 상용으로 쓰는 라이브러리를 붙여서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오픈 소스 이제 라이브러리를 쓸 건데, 자, 이름이 코스죠, 코스. 자, 코스.jar 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확장자가 보면 JAR이라고 되어 있는데 JAR이라는 게 자바 아카이브라는 건 이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자바 이제 라이브러리를 압축해 놓은 파일이다. 해서 자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압축 아닙니다. 압축 아니. 그 다음에 커먼스 파일 업로드 자르 를 사용해야 된다 돼 있죠. 그래서 course.자르나 commons 파일 업로드 자르 요 이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이제 업로드 처리를 해야 된다. 자, 파일 업로드 처리 방법이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 자, 종류 특징 뭐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 보시면 종류 멀티파트 리퀘스트 이용하기. 그래서 이제 멀티파트 리퀘스트를 이용하는 종류인데 특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들 구현하실 때 이 코스 자르를 이용해요. 간단한 방법. 복잡한 처리 아니면 간단한 게 좋죠. 그래서 코스 자르를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명은 좀 복잡한 방법 밑에 거 쓰긴 쓰는데요.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한 까지 처리를 한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거 쓰지만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는 코스 자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종류에 보면 아파치 API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편리하고 강력한 API. 자, 강력하다 그랬죠? 강력하다. 자, 장점이 되겠죠? 코스.자르는 간단하다. 간단하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할 때 간단하게 프로그램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커먼스 파일 업로드 자르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다. API가.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먼스 IO 자르와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속 관계 연관되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를 같이 이제 넣어줘야 됩니다.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쓰는 것부터 볼게요. 자, 멀티파트 리퀘스트를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폼에 보면 폼의 앞에 폼 페이지에 여기 멀티파트 슬래시 폼 데이터 요렇게 이제 ENC 타입을 요렇게 준 거 기억나실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멀티파트 리퀘스트 요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웹페이지에서 서버로 업로드되는 파일 자체만 다루는 클래스다. 자, 여기서 웹페이지라는 거 조금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왜 여기서 웹페이지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크롬 브라우저 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크롬 브라우저에 폼 페이지를 화면에 이제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파일을 선택하죠. 업로드될 파일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웹페이지라는 게 크롬에서 지금 이제 실행하고 있는 그런 이제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생략되어 있어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크롬 브라우저에 실행되고 있는 홈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웹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일을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선택된 그 파일을 서버로 업로드를 이제 시키는 건데 요 업로드되는 파일 그 자체만 다루는 클래스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웹 브라우저가 전송한 멀티파트 폼 데이터 유형과 포스트 방식의 요청 파라미터 등을 분석한 후에 일반 데이터와 파일 데이터를 구분해서 파일 데이터에 접근한다. 자, 일반 데이터와 파일 데이터를 구분해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ENC 타입을 멀티파트 폼 데이터,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으로 걸어놓고요. 자, 파일 선택해서 서밋을 하게 되면 요청 파라미터 등을 분석한 다음에 일반 데이터는 일반 데이터로, 파일 데이터는 파일 데이터 구분해서 파일 데이터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거는 요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코스를 쓰느냐, 요 코스 자료를 쓰느냐, 커먼스 파일 업로드 자료를 쓰느냐, 두 가지 라이브러리 중에 뭘 쓰느냐 중에 요 코스 좀 자료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업로드하는 거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류에 보면 멀티파트 유형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멀티파트 리퀘스트.
자, 여기서 이제 자, 그리고 이제 한글 인코딩 값을 얻기 쉽고, 자, 서버에 그 파일 저장 폴더에 동일한 파일명이 있으며 파일명을 자동으로 변경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파일 업로드를 하면요, 그 서버 쪽에 특정 위치에 그 업로드하는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기획서 .ppt라는 걸 업로드를 했어요. 업로드를 해서 서버에 기획서 .ppt가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한 번 더 기획서 .ppt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기존에 기획서 .ppt하고 새로 업로드하는 ppt가 있으면 기존의 걸 지워버리고 덮어쓰기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죠? 또 하나는 기존에 파일이 있으니까 이거 업로드를 하긴 해야 되니까 파일명을 바꿔서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코스 같은 경우에는 파일명을 바꿔서 중복되는 어떤 파일이 있으면 파일명을 바꿔서 업로드하는 그런 방식을 방식으로 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인코딩 값을 얻기 쉽고, 그다음에 서버 파일 저장 폴더에 동일한 파일명이 있으면 파일명을 자동으로 변경해서 저장한다 이겁니다. 뒤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오픈 라이브러리 코스 자르. 자, 코스 자르라는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자, 업로드용 파일 업로드용 라이브러리죠. 자, 요거는 이제 배포하는 이제 사이트에서 요게 이제 필요하면 배포 사이트 직접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배포 사이트에서 주소가 나와 있죠. 배포 사이트는 sublitz.com.course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요 코스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할 때 다운로드 이제 파일명은 코스 다시 해가지고 여기 지금 날짜 이게 지금 나와 있네, 그죠? 있고 집 그래서 압축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제 다운받아서 쓰면 된다 그런 뜻이고요. JSP 페이지의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에 임포트 속성을 사용해서 자, 패키지 com.orelli.sublit .asterisk를 설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요 라이브러리를 이제 다운받아서 세팅한 다음에 실제 이제 JSP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임포트 할 때 패키지명을 com.orelli.sublit .asterisk 해서 요 패키지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쓰겠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다. 설명이고요. 그래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코스 자를 이제 설치하는 방법, 여기 위에 다운로드 받을 때는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건 이제 세부적으로 또 다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포 사이트에서 자, 코스 요거는 이제 확장자 보시면 집 압축되어 있죠. 일단 요 사이트 접속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라는 거죠. 받고 자, 코스 -26 해서 집으로 끝나는 요걸 이제 다운받으면 압축을 풀어라. 압축을 풀면은 요 압축 풀린 폴더 안에, 자, 압축품 파일 안에 lib 폴더가 있는데 그 lib 폴더 안에 내용을 자세히 보면 course.jar라는 파일이 있다 이거죠. 다운받아서 바로 막 쓰는 게 아니라 요 압축되어 있는 거를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고 그 압축 폴더 안에 있는 lib 폴더에 보시면 course.jar라는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찾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클립스에서 업로드 JSP 페이지 만드실 때 업로드 기능을 구현을 하려고 그러면 요 라이브러리를 이클립스에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팅하는 방법은 웹 애플리케이션에 자, 웹 컨텐트 폴더는 우리 항상 뭐 JSP나 HTML 만들 때 여기 만들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웹 인포라는 폴더가 있어요. 웹 다시 인포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동적 웹 프로젝트 생성하면 웹 컨텐트 안에 웹 다시 인포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아래에 보시면 lib라는 폴더가 있는데 요 폴더 안에다가 요 코스.점 자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 요 웹 컨텐츠 아래에 웹 다시 인포 폴더 아래에 lib 폴더에 요 코스.점 자르가 있으면 아까 위에서 설명한 이제 JSP 페이지에서 com.orelli.sublit 해서 이렇게 패키지 이렇게 접근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자, 서버 톰캣의 common 이거는 이제 was에서 라이브러리 세팅하는 방법이에요. 예, 톰캣이 가지고 있는 common 폴더 아래에 lib 폴더 여기에 이제 코스.자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JDK, 여러분들 이제 JDK 설치한 폴더에 보시면 lib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코스.자르를 포함해서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이클립스 안에 요 위치에다가 코스.자르 요거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넣어서 활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멀티파트 리퀘스트 클래스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멀티파트 리퀘스트를 이용한다. 예. 예. 자, 여기 이제 요게 뭡니까? 요게 메소드죠, 메소드. 메소드입니다. 예. 보시면 그래서 여기 이제 생성자, 생성자죠. 메소드로 제가 생성자입니다. 생성자. 예. 그래서 생성자에 요런 이제 값들을 던져줘서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일단 이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업로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길긴 한데 요거는 형식 타입이고요. 그래서 이제 java x.sublit.http sublit request 타입의 리퀘스트 객체를 요 매개 변수 값으로 요 생성할 때 생성자를 통해 생성할 때 객체 생성할 때 이렇게 리퀘스트 객체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java.len.string 이건 이제 스트링 타입을 얘기하는 거죠. 스트링 타입으로 save 디렉토리, save 디렉토리.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요 생성자에 던져주는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이다. 리퀘스트는 리퀘스트 내장 객체를 설정해 준다. 그 다음에 세이브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자, 서버에 파일 저장 경로를 설정해 준다 돼 있죠. 자, 파일이 어느 곳에 이제 저장이 될 것인지 업로드되는 파일의 저장 경로. 그 다음에 이제 맥스 포스트 사이즈 여기 이제 인치스 값으로 이제 크기를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파일의 최대 크기, 그래서 바이트 단위의 최대 크기고요. 자, 최대 크기를 초과하게 되면 IO exception 예외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인코딩이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주는 거죠. 인코딩 유형을 설정해 준다. 인코딩 유형을 설정해 주고 자, 파리시라고 해서 파일 rename 파리시라고 해서 요 타입의 이제 파리시라는 자, 객체를 던져 주는데 요거는 이제 파일명 변경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 리네임 팔리시 타입의 팔리시 객체를 던져 주는데 파일명 변경 정책 이걸 가지고 있는 객체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이브 디렉토리 파일이 파일명이 중복되는 경우 덮어 쓰기 여부를 설정을 하며 설정하지 않으면 덮어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정을 안 했을 때는 덮어 쓴다 돼 있죠. 아까 설명해 보면 동일한 이제 어떤 중복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업로드 할 때 이름을 바꿔 가지고 파일명을 다른 이름을 바꿔서 저장한다 뭐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막 이거 있는데 야 업로드 하는데 복잡하네. 지금 이거 쓰는 게 지금 간단한 거예요. 소스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지금 이 설명드렸던 요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요 객체를 이용해서 그 파일 업로드 하는 게 간단한 방법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생성자를 가지고 객체 만들어서 쓴다.
자, 멀티파트 리퀘스트 클래스에 멀티파트 리퀘스트 객체 생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생성자 호출할 때 이런 매개 변수들을 던져주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네요, 그죠? 리퀘스트, 세이브 디렉토리, 맥스, 포스트, 사이즈, 인코딩, 팔리시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실제 이제 JSP 페이지에서 코드를 대충 이제 이걸 어떻게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업로드를 처리하는지 코드를 보자는 거죠. 자, 어떻게 하냐면 JSP 코드에서 이렇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임포트 보시면은 com.orelli.sublit.asterisk 보이시죠? 그 다음에 com.orelli.sublit.multipath.asterisk 보이시죠? 그래서 요 지금 com.orelli sublit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실제 이제 업로드하고 관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패키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코드 보시면은 자,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타입의 자, 객체를 생성하는데 자, 이 참조 변수 이름을 멀티로 줬죠. 자, new 멀티파트 리퀘스트 해서요. 자, 리퀘스트 객체 던져줬고요. 그 다음에 요게 뭡니까? 실제 이제 그 업로드 되는 파일이 저장될 경로입니다. 그죠? C 드라이브에 여기 지금 슬래시 두 번 줬는데 루트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C 드라이브에 슬래시 여기 루트입니다. 루트에 업로드 폴더에다가 업로드 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곱하기 막 나오고 있죠. 이게 뭡니까? 사이즈. 포스트 방식으로 지금 업로드하는 파일 사이즈. 자, 지금 바이트 단위라고 했는데 1024 바이트가 모여서 1킬로바이트가 되죠. 1킬로바이트. 또 1024 그 킬로바이트가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1메가바이트가 되죠. 그래서 여기 5 곱하기 주니까 5메가 용량으로 제한을 해주는 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맥스 포스트 사이즈 파일의 최대 크기를 지정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 단위가 바이트인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5메가다 그러면 5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왜? 바이트 단위니까. 바이트 단위로 표시해야 되니까 5메가를 이렇게 5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해서 자 크기를 자, 맥스 크기를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코딩 타입 표현해 보면 인코딩 타입 그죠? 우리 인코딩 타입은 UTF-8 쓰잖아요, 그죠? UTF-8 그죠?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업로드 할 때 자, 업로드되는 파일이 중복된 게 있으면 요거는 이제 이름을 이제 리네임 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리네임을 할 것이냐 그러면 덮어쓰기를 할 것이냐 그걸 이제 결정해 주는 객체. 그래서 디폴트 파일 리네임 팔리시라는 객체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new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이미 우리가 클래스 사용해서 객체 생성하고 생성자로 객체 생성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자에다 값 던져주고 객체 생성해서 이렇게 쓰는 거는 앞에서 자바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요 코드는 또 이제 업로드 할 때 나오는 코드라서 몇 번 보시면 또 익숙해져요. 자, 그럼 이제 요 멀티파트 리퀘스트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를 이제 봐야 되죠. 지금 보니까 그 클라이언트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첨부해서 서밋하면 그냥 업로드 되는 게 아니라 JSP 페이지에서 코스.자르처럼 라이브러리 세팅해 놓고 그죠? 그러면 그 코스.자르라는 라이브러리 쓸 수 있도록 임포트를 또 하죠. 그런 다음에 객체를 또 생성합니다. 객체 이름이 뭡니까? 우리 객체 클래스 이름이 뭡니까?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요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죠?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서 전송되는 자 요청 파라미터 중
자, 일반 데이터는 get 파라미터 메소드로 값을 받고, 자, 파일 같은 경우에는 get 파일 range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특징이에요. 자, 이거 앞에서 설명에 어디 있었냐면, 자, 앞에서 설명해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요 이제 멀티파트 리퀘스트 클래스 설명할 때요, 코스 라이브러리 사용을 하는데, 요 이제 클래스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멀티파트 슬래시 폼 데이터 유형과 포스트 방식의 요청 파라미터 등을 분석한 후 일반 데이터와 파일 데이터를 구분하여 파일 데이터에 접근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데이터와 파일 데이터를 구분한다 되어 있죠. 요 라이브러리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한 요 내용이 자,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데이터 값은 우리가 get 파라미터는 어디서 사용했었어요? 이거 어디서 썼던 거 아닌가요? 리퀘스트 객체 기억나시죠? 예, 리퀘스트 객체에 get 파라미터 해가지고 요청 파라미터 값 받았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일반 데이터는 리퀘스트 객체 사용하듯이, 예, 요 멀티파트 리퀘스트 클래스의 객체가 만들어지면 get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일반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제가 설명드리는데, 그래, 일반 데이터는 get 파라미터 메소드 사용해서 받을 수 있지. 아, 이해 다 됐네. 진짜 그럴까요? 머릿속에 그림 그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렇게 이해를 일단은, 예, 뭐 쉽게 일단 이해를 합시다. 예. 예.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소스 코드를 이렇게 보시면, 아, 그래서 이 얘가 get 파라미터를 쓰는구나. 예, 딱 이해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니에요. 써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 파일, 그러니까 업로드 되는 파일은 메소드가 다르죠. 이걸 이제 컨트롤 할 때는 get file names라는 메소드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일반 데이터하고 파일 데이터로 이렇게 나눠서, 예. 자, 일반 데이터는 get parameter라는 메소드를 그대로 쓰고요. 파일 데이터는 get file names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멀티파트 리퀘스트 클래스가 제공하는 메소드들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처음에 get content type. 네. 저 이제 요게 이제 스트링 값을 주면 리턴 되는 것도 스트링으로 리턴 되죠. 자, 업로드된 파일의 콘텐츠 유형을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콘텐트 타입을 반환하는, 예. 업로드된 파일의 콘텐츠 유형을 반환하는 메소드고요. 업로드된 파일이 없으면 null을 반환한다. 그러니까 업로드 된 파일이 없으면, 예, 요 이제 스트링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예, null 값이 넘어온다. 그 다음에 이제 get 파라미터 위에서 설명된 거죠. 자, 스트링 값을 주면 리턴도 스트링 값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해 보면 요청 파라미터 이름이 네이밍 값을 전달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청 파라미터 용어는 앞에서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예, 요청 파라미터. 예. 아직까지 요청 파라미터 하는데 뭘 얘기하는지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시면 좀 곤란합니다. 예, 리퀘스트 방향, 리스판스 방향, 제가 클라이언트 서버 그림 그리면서 몇 번이고 계속 설명드렸죠. 그죠? 그래서 요청 파라미터는, 예,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넘어오는 파라미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리퀘스트 객체에 담겨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요청 파라미터 이름이 네이밍 값을 전달받는다. 예. 그래서 이제 받아서 끄집어낸다는 거죠. 리턴 받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get parameter names. 자, get parameter names. 자, 리턴은 java.util enumeration에서 열거형으로 리턴됩니다. 예, 요거는 요청 파라미터의 이름을 enumeration 타입으로 리턴 받습니다. 예. 그리고 getFile이라는, 예,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문자열로 이렇게 주고요. 요거는 이제 리턴 될 때 java.io 패키지의 파일, 예, 클래스 타입으로, 예,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서버에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파일 객체를 반환하는, 예,
서버에 업로드된 파일의 파일 객체를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업로드된 파일이 없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null이라는 값을 반환합니다. 예, get file 하면 그죠? 예, 업로드된 파일 객체를 반환해 주는 거다. 예, 업로드된 파일 객체를 반환해 주는 거다. 그 다음 이제 get file names. 예, 요 get file names가 예, 실제 이제 그 파일 경우에는 요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는다고 했죠. 예. 자, get file names는 리턴 타입이 enumeration 타입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폼 페이지에 info 태그 내에 타입 속성 값이 파일로 설정된 예, 요청 파라미터 이름을 반환한다 돼 있죠. 예. 자, 자, 요청 파라미터의 이름들을 반환한다. 이뉴메레이션이니까, 예, 그죠? 예, 열거형으로 반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get file system name이라고 해서요. 자, 이것도 이제 스트링 값을 주면 스트링이 또 리턴이 되는데 사용자가 설정하여 서버에 실제로 업로드된 파일명을 반환한다. 예. 자, 사용자가 설정해서 자, 서버에 실제로 업로드한 그 파일명을 반환한다. 그래서 파일명이 중복되면 변경된 파일명을 예, 반환한다 돼 있죠. 예. 실제 이제 서버에 업로드했을 때 예, 업로드된 그 파일명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get original file name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업로드한 실제 파일명을 반환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위에 거하고 좀 구분이 안 갑니다, 그죠? 파일명이 중복되면 변경 전에 파일명을 예, 반환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소스 우리가 실행할 때 소스 코드 분석하면서 요 get file 시스템 네임 하고요, get original 파일 네임하고 뭐가 차이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일단은 오리지널 파일 네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예, 이제 사용자가 업로드한 실제 파일명을 입력을 합니다 돼 있는데 파일명이 중복되면 변경 전에 파일명을 입력된다 있고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요 파일 시스템 네임즈는 네임 같은 경우에는 파일명이 중복되면 변경된 파일 예, 요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죠?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이미 변경돼서 저장된 거를 예, 저장하는 거고 요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예, 중복된 파일이 있을 경우에 파일명이 바뀌는데 바뀌기 전에 파일명을 의미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설명을 보면 한글이라서 이해는 되는데 그죠? 뭔가 조금 뭔가 막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 소스 코드 보면서 한번 예, 분석을 하셔야 이게 그 얘기구나 딱 느낌이 딱 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이제 멀티파트 리퀘스트 예,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메소드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 객체가 생성이 되면 요 메소드를 활용해서 파일 업로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예. 자, 소스 코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힘들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업로드 하는 것 중에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자바 JSP에서 파일 업로드 할 때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위에 이제 코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페이지 디렉티브 지시어 이렇게 이제 앞에서 항상 우리가 캐릭터 셋, div 파일 이렇게 주는 부분, 임포트 부분 볼게요. 임포트 부분 보시면 com.orelli.sublit.asterisk 다음에 com.orelli.sublit.multipath.asterisk 이렇게 키보드 넣어주고요. 그 외에도 java.util 자 패키지 다음에 java.io 패키지에는 클래스를 쓰기 때문에 asterisk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요 스크립트 자, 여기 이제 JSP 페이지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죠? 예, 스크립트 이제 나오고요. 제일 처음에 뭐 있는가 보시면 멀티파트 리퀘스트 클래스 타입의 객체 생성하는 거예요. 예. 보시면 형식이 자 멀티파트 리퀘스트 멀티는 해서 여기 참조 변수죠. new 해서 멀티파트 리퀘스트 제일 처음에는 이제 리퀘스트 객체 던져줘야 된다 그랬죠. 예. 요거는 여러분들 건드리시면 안 돼요. 요거는 리퀘스트 객체는 여러분들 내장 객체 기억나시죠? 그 내장 객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디폴트로 그냥 리퀘스트라고 주는 거예요. 예, 요거는 앞에서 우리 사용했던 그 리퀘스트 객체입니다. 내장 객체. 그냥 첫 번째 값으로 리퀘스트 객체 이렇게 던져주고요. 자, 두 번째. 요거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수정하셔도 돼요. 업로드할 여러분들이 파일을 업로드할 때 저장되는 업로드 폴더입니다. 업로드라고 되어 있죠. 업로드 폴더. 파일이 여기 이제 저장된다는 거죠. 업로드 파일이. C 드라이브 루트에 업로드 폴더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당연히. 예, 실행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업로드할 맥시멈 지금 5메가 됐습니다. 예. 곱하기 1024, 1024니까 그죠? 예, 5메가 숫자로 예, 계산식으로 넣었습니다. 실제 이제 이거 계산이 된 숫자를 넣어도 되는데 예, 그러면 더 이걸 외우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예. 자, 그냥 이렇게 요거 이제 곱하기 연산식입니다. 산술 연산된 결과값을 요 세 번째 매개 변수 값으로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인코딩 타입은 UTF 빼기 8 주시면 되고 요 다섯 번째 예, 주는 거 new 해서 디폴트 파일 리네임 폴리시라는 객체를 이용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하면 멀티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예. 멀티라는 참조 변수에 멀티파트 리퀘스트 객체 만들어서 할당이 될 겁니다. 그죠? 멀티라는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했냐면 자, 우리 이제 클라이언트 홈페이지에 자, 제목과 파일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예, 등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만들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서브밋 버튼 누르면 JSP 페이지로 전송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이제 여기 이제 코드 보면 스트링 타입의 타이틀은 멀티 요 객체입니다. 그죠? 멀티 파트 리퀘스트 객체죠. 점 get 파라미터. 자, get 파라미터는 일반 데이터를 우리가 예, 가져올 때 쓰는 메소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멀티 파트 리퀘스트의 get 파라미터 상에서 일반 데이터 타이틀이 뭐예요? 여기서 예, 이 파일 업로드 할 때 제목. 예, 제목. 예, 제목을 요청 파라미터에 있는 요 제목을 타이틀 요 제목을 가져와서 지역 변수인 스트링 타이틀에다가 저장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out.println 해서 h3 헤드라인 태그에다가 요 타이틀 변수에 있는 값을 문자열로 연결해서 출력하죠. 예. 자, 타이틀을 일단 출력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일 업로드 여기 밑에 이렇게 A하고 B 경우 요게 이제 파일명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와 파일명이 중복되는 경우 업로드되는 폴더에 기존에 파일이 없어요. 그런 경우 하고요. 똑같은 파일명이 있을 경우 예, 두 가지로 이렇게 실행 결과를 이렇게 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타이틀은 파일 업로드 똑같이 시켰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enumeration 타입에 자, 여기 이제 참조 변수 이렇게 두고요. multi.get file names 한다 그랬죠? 그러면 요 get file names는 파일하고 관련된 겁니다. 예, 업로드하는 파일 요청 변수명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타입이 파일인 그 객체의 그 요청 파라미터 명 변수명을 예, 찾아서 열거형으로 리턴해 줍니다. 됐죠? 근데 이제 그 앞에서 페이지가 홈페이지 만든 거 아까 여기 이거 예, 보시면은 파일이라는 타입을 예, 이렇게 지정한 건 하나밖에 없죠. 여기 이제 파일 네임이라는 예, 요 이름으로 예, 변수명을 파일 네임으로 줬어. 그냥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 열거형이라 하더라도 하나만 넘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를 보면 자, 요 부분에 자, 스트링 타입으로 자, 요 enumeration 타입으로 이렇게 가져왔지만 files.next 요거 지금 while문 우리가 그 while문 열거형 같은 경우 while문 돌려 가지고 안에 내용 다 읽어낼 때까지 반복해서 돌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파일 업로드하는 게. 그래서 next element has more element 메소드 기억나시죠? while문에 조건 넣어 가지고 뺑뺑 안 돌리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예, 열거형으로 이제 일단은 타입이 넘어오니까 예,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넘어오니까 일단 받아서
next element라는 메소드로 요 files라는 이제 넘어온 요소 하나를 끄집어내잖아, 그죠? 열건 중에 이제 문자를 하나 끄집어내요, 그죠? 그래서 끄집어내서 스트링 타입으로 이제 저장합니다. 오브젝트 타입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스트링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서 네임에다 저장하고요. 자, 그 다음 뭐 했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스트링 해서 파일 네임 해서 multi.get file system name 이렇게 줬고요. 또 스트링 타입의 오리지널이라는 지역 변수 하나 만들어서 multi.get original file name. 자, 위에는 파일 시스템 네임이고 아래쪽은 오리지널 파일 네임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이제 get file system. 요거는 실제 이제 중복된 파일이 있으면 중복된 그 파일 명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바꿔서 업로드 폴더에 저장하죠. 그 파일명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요 오리지널 파일 네임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 할 때 중복된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파일명이 이제 바뀌어서 업로드 됩니다. 업로드 되는데 그 파일명이 바뀌기 전에 가지고 있던 파일명 있죠. 그 파일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값을 요 name이라는 자, 요걸 사용해서 요청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요렇게 이제 파일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출력을 이제 파일과 오리지널을 이제 요걸 이제 하는데, 자, out.println 해서요. 보면은 자, 실제 파일 이름 해가지고 오리지널 이렇게 띄워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 파일 이름 해서 파일 네임 여기서 이제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이제 그 실행 결과에 보면 파일명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해서 파일 업로드하면 실제 파일명이 뭐 이렇고 실제 전형되는 파일명이 요렇다 해서 동일하게 출력이 되고요. 파일명이 중복된다는 얘기는 기존에 요것과 똑같은 파일이 업로드된 게 있어요. 그러면 자, 그 실제 요 이제 오리지널이죠, 그죠? 파일명은 이제 요 위에 이제 요 이름인데 요게 이제 저장이 될 때 이제 그 자, 시스템 여기서 이제 get file system name이죠. 요걸로 이제 가져온 값이죠. 요거는 보면 파일명 뒤에 보면 1이라고 붙어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기획서 .ppt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 이제 업로드를 하는데 기획서 .ppt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파일하고 충돌이 일어나죠. 파일명과. 그래서 지금 이제 업로드 하려고 하는 파일명의 이름을 기획서 1이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서 1이라고 바꿔서 업로드 하는데 이제 그거죠. 그래서 업로드 할 때 이름이 바뀌어서 저장되는 거는 요 파일 시스템 네임, get 파일 시스템 네임에서 가져오는 거고요. 이름 바뀌기 전에 거, 업로드 하기 전에 중복됐지만 이제 이름 바뀌기 전에 이름 가져오는 거는 get original file name 이걸로 가져오는 겁니다.